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73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욕재개란 말 우리가 가끔 합니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목욕이란 말은 잘 알죠. 재개란 말도 목욕재개로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이 글자가 비슷한데 이 제자와 제자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되고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돼서 제가 이 글자를 한번 목욕재개란 낱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비슷하게 보이죠.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시자로 돼 있다. 네, 그게 이제 좀 다른데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목욕 재개할 때 제자는 재개할 재입니다. 재개한다. 그리고 경계할 개다. 재하고 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개할 개는 뭔가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 글자는 부수자예요. 한자 이야기를 재밌게 듣기 위해서는 부수자 정도는 꼭 알으셔야 돼요. 제가 어지간한 글자를 다 부수자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부수자만 알면 상당히 쉽고 이해하기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가지런할 제다. 왜 이것이 가지런할 제로 되느냐 하는 설명은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만 잠깐 가지런하다. 그리고 보인다. 보일시. 보일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신,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신에게 나아갈 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뭔가 주의를 가지런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개할 것이다. 그 공간도 가지런하게 해야 되고 내 몸과 마음도 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일시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경계할 게, 그리고 재개할 때는 뭔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밖을 경계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속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경계하기에는 창과와 두 손으로 받들공이에요. 자, 이것 둘 다 부수자죠.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경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경계할 게다.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한다는 것은 좀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럴 때가 되겠죠. 그때는 이거 주의를 가지런히 하고 또 내 마음을 잘 경계를 하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개란 말이 있다. 자, 사전을 먼저 찾아보니 종교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해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제사를 지낼 사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언행을 삼가며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 재개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목욕도 잘하고 집안도 잘 치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것을 줄여서 재라고도 합니다. 재개를 재. 이것을 재라는 것은 이제 명복을 비는 불공이다. 그래서 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49일 만에 지내는 49제 또는 49일제 할 때 이걸 짰습니다.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가 초상이 날 경우에는 한 매듭으로 사무제를 지냅니다. 그때는 이 제자, 이 제사 지낼 제자를 써야 돼요. 저이가 되죠. 네, 그리고 이쪽에 제를 올린다 할 때는 자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제하고 49일제의 제자는 다른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목욕 재개. 네, 목욕을 해야 되겠죠. 재개를 하려면.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 따위를 할 때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또 부정을 피하여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목욕 재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목욕이라고 하면 뭐 다 압니다. 목하고 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자에는 사실은 씻는 부위에 따라서 글자가 달랐어요.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안 쓰지만 우선 목이라는 것은 머리를 감는 것을 목이라고 한다. 욕이라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을 욕이라고 한다. 그러면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손을 씻을 때는 우리가 대야에 물을 넣고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관이라는 글자요. 거의 쓰일 일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새는 발을 씻는다. 발을 씻을 때 우리가 세수를 한다 할 때는 단지 씻는다는 뜻으로 손을 씻는다 이렇게 되고 또는 얼굴을 씻는 게 되지만 원래는 이것이 발을 씻는 글자다. 왜냐하면 이 먼저 선자가 발과 관련된 글자이거든요. 발에 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옷을 빤다든지 세탁을 할 때는 완이라고 했다. 지금은 그냥 목욕 또는 세수, 세안 정도로만 쓰고 옷을 빨 때는 세탁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엄격하게는 예전부터 구분이 되어 있는 글자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지런할 제, 저이가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학설이 많습니다만, 많은 물건이 가지런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곡물 이삭이 가지런히 팬 모양이다. 옛날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뭔가 가지런한 것다. 이것은 곡물의 이삭이 가지런하다. 또는 제사를 돕는 부인이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비녀를 가지런히 꼽은 모양이다. 비녀를. 그래서 가지런하다. 이 모양의 글자를 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가지런할 제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네.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부수자이므로 한자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놓아야 될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런하다. 그것은 모두 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재창하면 애국가를 가지런히 부르자. 이렇게 되겠죠. 같이 가지런히 부르자. 일제점검. 일제히 모두 함께 점검하는 걸 일제점검이다. 예전에는 일제고사도 있었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모든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는 걸 일제고사 이렇게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집안을 가지런히 잘 다스리는 것. 네. 그것이 또 치국평천하의 기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이 된다 했습니다. 부수자, 가지런할 제다. 이것과 관련된 글자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는 삼수변을 붙이면 건넌다는 뜻이 됩니다. 물을 건너자, 가지런히 함께 건너자. 혼자서는 무서워 못 건너겠어. 같이 건너자. 그래서 건넌다. 자, 물에 가슴을 건진다. 그래서 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제라고 할 때는 경세재민이죠. 경세재민.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건진다, 구제한다. 막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 글자를 쓴다. 여기에 가지런할 제에 칼도를 넣게 되면 칼을 가지고 가지런히 자른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자르느냐? 일반적으로 약초 같은 것을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자른다 할 때도 많이 쓰죠. 그래서 약을 조제한다 할 때 이렇게 제자도 쓴다. 여기서는 이제 저이의 제인데 여기에 보일시가 들어간 글자는 재개할 제다. 이 외에도 뭐 이런 걸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에 지금은 잘 안 쓰는 글자들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재개한다, 목욕 재개다. 그리고 서재할 때도 이걸 씁니다. 서재. 그 서재할 때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방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왜 하필 이 글자가 들어갔느냐 하면 역시 공부할 때도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해야 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목욕 재개, 재개 그리고 서재할 때 이 제자와 일제하다, 가지런할 제자, 그리고 경제할 때 제자도 여기하고 관련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지런할 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